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서 동경대전 텍스트는 아니라지만은 그 농촌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제시하는 세 가지 진단과 정책 방향과 해결 방향 5가지, 그거는 뭐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다. 내가 원불교에다가도 항상 하는 말이 물질이 개벽되었으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 개교표라고 그러는데 말이 안 된다. 이론상 진리를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물질과 정신을 그렇게 이원화시켜서 물질이 개벽되었으니 이 정신이 따라가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안 된다. 원불교가 사회적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마음 공부나 한다고 그러고 그냥 정신 수양 공부에, 그러니까 그 원불교는 사실 불교라는 말 써도 그 불교가 아니거든요. 원불교는 그건 사은 사상이에요. 사은 사상이라는 거는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이라고 하는, 은이라고 하는 건 은혜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인간이란 존재 규정을,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보훈을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모든 관계망 속의 존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천지와 나가 어떻게, 천지와 나가 둘이 아니죠. 그 하나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거고. 응? 부모와 내가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냔 말이야. 하나란 말이야. 이거 그런 모든 사상을 가지고 보자면은 지금 물질이 개벽되었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개화기 때 착각이거든. 어? 그냥 막 기차가 들어오고 막 전기가 들어오고 자동차가 붕붕거리고 그러니까 농촌에 살다가 우리 저 길거리 옛날 이어령 시선이가 얘기했지만은 흑석에 자라서 우리 어릴 때는 그냥 기차만 지나가면 우리 그 서가지고 맨날 기차에 대고 맨날 이거 했거든. 우리 서가지고, 왜 기차가 원망스러운 존재거든. 기차가 오면은 다 누나 뺏어가, 뭐 아버지 뺏어가, 징용가, 물자 다 날라가, 농촌을 파괴시키는 주범이었거든. 그 어린애부터 왜 거기 가가지고, 길자가 지나는데 왜 가가지고 맨날 이러고 섰겠냐고. 나도 이거 무지하게 했어, 어릴 때. 원양나들이 가면은 우리 꼬마들이 제3국민학교 애들 그게 가다가 쫙 기차만 가면 웬일인지 모르고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반문화 문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게 물질 개벽이 아니라 타락이거든. 사실은 개화기의 물질이라고 하는 게 그게 물질이 개벽되었다 하는 전제를 놓고 정신이 따라가자. 그거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물질이 개벽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개화기 20세기 초기부터 우리는 물질 개벽이 되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걸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따라왔는데, 결국은 물질이 개벽된 게 아니라 물질이 타락돼 가지고 이 탄소 문명에 이 온실가스,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건 물질 개벽이에요. 정신 개벽이 아니라 그건 뭐냐면 탈탄소 개벽이라니까. 탈탄소 개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교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시긴 비전을 가지고 앞서가야 되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마음 공부한다고 그러고 기도나 하라고 그러고 연보나 내라고 그러고 그런 거 가지고 무슨 뭐 수도회나 하고 무슨 수양회나 하고 기도회나 하고 맨날 이러면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래도 이 인류 문명이 장악한 게 뭐예요? 걔들이 항상 물질 개벽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 개벽이 아니라. 정신은 기독교라는 개똥이지 무슨 기독교가 무슨 인간의 정신을 개벽합니까?
걔들은 물질 개벽에 앞장서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를 장악한 거라고.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바른 물질의 개벽이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 수은 선생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서양 놈들은 싸우면 이기고 공격하면 취해. 고구려 사람들처럼. 그런데 그래서 무사불성이라고 그랬거든. 못 이루는 일이 없어. 못 이루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는 자기들 뜻대로 다 해먹는다는 거야. 다 해먹는다는 거야. 무사불성이니까. 자기들이 기획만 하면 그걸 꼭 성공을 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이게 1860년대 문장인데 60년 초의 문장인데 물론 이 생각들이 벌써 1800 한 3, 40년대부터 이게 형성된 이 사람의 좀 대단한 거죠. 내가 왜 여러분들 1960년대에 내가 왜 동양 철학을 한다고 그때는 다 미친놈이라고 그러거든. 뭔 동양 철학을 하는 니가. 너같이 뭐 지금 집안 좋고 뭐 영어 잘하고 뭐 하는 뭐 동양 철학이냐. 동양 철학 해가지고 너는 어디 뭐 종로가에서 뭐 성경 철학과 내려고 그러냐. 맨날 그 서양에 대한 명백한 나는 그 당시 이 서양 문명이 잘못 가고 있다고 하는 그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 당시 상당히 동양 철학한다는 건 1960년대 대학생이 동양 철학을 선택한다는 건 그건 정말 미친놈입니다. 네? 고려대학 철학과에서도 동양 철학 전공이라는 건 2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했으니까. 다 서양 철학이지. 그 같은 철학관에서 전공으로 나뉘었거든. 참 용감했지 내가. 남이 안 하는 거를 과감하게 미래 비전을 보고 나는 일로 간다. 그때 그 결정을 하길 때는 내가 그 방송미 토마스 H. 팡이라고 하는 그 분의 Chinese View of Life라는 걸 딱 보고서 그 책을 딱 펼치는 첫 장에서 내가 그 서문에서 이미 간다. 이 길로. 난 그렇게 했거든요. 중국인의 인생 철학이라는 책인데 그걸 영어로 썼거든요. 영어로. 그 완전히 그 일본이 침략을 할 때 중앙대학에서 라디오 방송으로 한 내용이거든요. 그 중일전쟁 때 1930 하여튼 중일전쟁 때 그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보고 중국의 이 생명 사상 그리고 중국인들의 삶의 이 사상이 사라지고 너무도 처참하게 무너졌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 이 중일전쟁으로 해서 일본 놈들이 대지를 부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철학이 날아가고 그리고 이것이 날아가는 그 대가를 전 인류가 혹독하게 맛보게 될 것이다. 그 대가를. 그 서문에 그러면서 그냥 쫙 유창한 영어로 나가는데 내가 보고 내가 이 길로 가겠다 그러고 나간 건데 수은이 비슷해 나랑. 사람들은 못 이루는 게 없어. 그러니까는 이 상태로 갈 때는 천하가 다 망하게 생겼다 이거야. 천하가 결국 다 망하게 생겼어. 그렇게 되면 이 천하가 진멸하면 진멸이라는 게 뭐야? 중국도 멸하고 한국도 멸하고 이렇게 되게 있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은 불부 이중부정이 이것은 순망제탄이 없을 수가 있겠냐? 반드시 순망제탄. 그러니까 순망제탄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입술이 없어지면 이빨이 시렵다.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이 덮개가 완전히 그냥 제국주의의 서양의 제국주의에 날아가 버리면 방동미 교수가 완전히 Chinese View of Life가 지금
이 서양의 문명의 침탈과 모든 이 제국주의적인 야욕에 의해서 그게 날아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때 이 어려운 강의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를 지켜야 한다. 중국인의 인생관, 중국인의 삶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이거를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중국 철학의 대강을 설명하고. 근데 그거를 보고 내가 나 다음 시간에 와서 이제 그 서문의 일부를 그 영어로 읽어줄게요. 아, 감동적인 문장이에요. 이렇게 될 텐데, 입술이 이 중국에 하면은 우리는 이제 입술이 없어지면 이제 이빨이 시럽게 되어 있는 이 탄식이 없을 수가 없다. 없을 수가 없다. 이러면은 보국 안민의 이게 있는 거예요. 보국 안민의 계책이 과연 어디로부터 나올 것인가? 장안출 과연 앞으로 어디로부터 나올 것인가 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보국 안민이라는 얘기야. 이 보국. 이 보국이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쓴다니까. 이 보국이라고. 어? 특히 천도교에서 그 뒤에 후대에 이런 보라는 건 어차피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판에 이거를 갖다가 나라를 보호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위정척사가 이런 보국에 사로잡혔었기 때문에 위정척사가 망한 거거든. 그런데 지금 이 양반은 그게 아니라 보호라는 거는 이 바쿠가 수레 바쿠가 이게 삐걱삐걱 거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대요. 이 양쪽으로 나무를 대가지고 이게 무너지지 않게 하는. 이 어려운 길을 가려면 옛날엔 수레가 전부 이 아스팔트가 아니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거기 가는 애. 그러니까 보라는 거는 광정한다 그거는. 보라는 건 굽어진 거를 스트레이트 하게 하고 삐걱삐걱거리는 걸 단단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국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의 잘못된 것을 바꾼다. 이거 보국 안민이다. 근데 이거를 여태까지 잘못 해석들을 해가지고 전부가 그냥 이 보국 안민을,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알아야 게 1894년에 그 조병갑이 이제 관하로 쳐들어가요. 조병갑이 이제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뭐 조병갑이를 뭐 처단을 정부에서 하는 척 하면서 또 조병갑이를 빼돌려가지고 딴 데도 잘 이 벼슬 계속 할 수 있게 하여간 이 조선조가 얼마나 망해먹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조병갑이의 그 후손들이 아직도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해에 백산으로 모여가지고 호남 창의소를 설치하고 거기서 경문을 바라는 거죠. 전봉준, 손화중, 김계남, 김덕명, 최경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전봉준이 제일 어려요. 그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전봉준이의 리더십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들 위에 총관령으로, 아니 동도대장으로 모시는 거거든. 제일 젊은 친구가. 그때 뭐 이 전봉준의 나이가 하여튼 40이 안 됐으니까 39세 39세인가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백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게 죽창을 들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앉으면은 죽산, 서면은 허연 옷을 다 백이민족들이기 때문에 서면은 백산. 그래서 백산 죽산이야. 앉으면 죽산, 서면은 백산 이런 건데, 이 백이민족의 모습을 정말 참 대단한 거죠. 우리 민족들은 어떻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제일 그 어려운 흰옷을 그렇게 입었는지, 이것도 아주 미스테리에 가까운 얘기죠. 그게 이제 고구려 사상이지, 결국은. 그런데 경문을 말할 적에도 뭐라 그랬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의를 거하여, 의거를 말하는 거죠. 의를 거하여 차에 지함은,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은 그 본의가 단단 타에 있지 아니하다. 창생을 도탄의 가운데서 중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함이라. 안으로는 탐악한 관리들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강포한 도적의 무리를 구축하자 함이라. 양반과 부의 앞에 고통을 받는 민중들과 방백 수령들 밑에서 굴욕을 받는 소리들은 관원들까지 지금 격려를 하는 거죠. 작은 관리들, 당신들도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라.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하여도 얻지 못하리라. 이게 고부백산에서 나간 거예요. 이제 여기에 4대 강령이 나가는데, 불살인 불살물, 사람을 죽이지 말고 물건을 죽이지 말라, 물건을 파괴하지 말라는 얘기죠. 충효상쌍전 제세안민, 충과 효를 함께하여 온전히 하며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라. 3월 일본 오랑캐를 쫓아내 없애고 중앙의 정치를 맑고 깨끗하게 한다. 군대를 몰고 서울로 들어가 권세를 부리는 귀족을 모두 없앤다. 그 다음에 이 동학군의 12개 군율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 참 항자수대, 투항하는 자는 받아주라, 곤궁하는 자는 구제하라, 곤자 구제, 탐악한 관리는 추방하라, 따르는 자는 경복, 공경하여 감복시켜라, 순자 경복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도망가는 자는 쫓지 마라, 굶주린 자는 밥을 주라, 간사하고 교활한 자를 속아내라, 가난한 자는 도와주라, 불충한 자는 제거하라, 명령에 거역하는 자는 잘 설득하라, 병든 자는 약을 주라, 불효한 자는 형벌을 내려라 하면서 이 12개의 군율, 이 군호를 깃발에 크게 써서 행진하는데, 그 가운데다가 보국안민이라는 대형 깃발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국안민이라는 것을 벌써 그 당시 사람들은 뭐와 같이 들었냐면은 제폭구민이거든. 제폭구민이 하고 같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이게 구가 이거지? 제폭구민하고 같이 들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호한다는 의미야. 그래? 보국이라고 하는 건 제폭구민이고 척외 척양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은 보국안민이라고 여기서 보국안민직이라고 말씀한 것이 동학에 그대로 전해졌는데, 그것은 12개 군율과 더불어 나타나기도 하고, 항상 제폭군인 척양척외, 이거와 척양척외와 제폭군민이라는 게 이게 같이,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에 그 동학, 우리 민중들은, 동학을 들고 일어나는 민중들은 얼마나 정확하게 수훈 선생을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는 거죠. 근데 그 뒤로 보국안민이라고 이런 식으로 쓰니까, 그냥 우리 그냥 표영삼 선생님이 세상에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어디냐. 왜 수훈 선생의 보국은, 수훈 선생은 이 보호할 보자를 쓴 적이 없다고 해요. 이런 거 한 문제만 해도 뭐 그 보자가 그 보자 아니야, 이러고 냉긴다는 거야.
말이 아니지, 그게. 나라를 보호한다는 거는 태극기 부대가 하는 일이지. 예. 태극기 부대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까지 보호해요. 야훼를 쫓아서 이스라엘까지 갈 사람들인데, 예. 어떻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냐 이거야. 이거는 동학사상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보국 안민의 개가 과연 어디서 나올 것이냐, 과연 어디서 나올 것이냐 하는 그 수훈 선생의 이게 뭐예요? 염려죠, 염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우국이라고 그래요. 이 우라는 게 뭐냐면 이게 동양 사상의 가장 큰 것이 우환의식이에요. 우환의식. 동방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 우환의식. 걱정스럽다. 지금 뭐 싸우고 가서 당장 뭐 저기 하는 건 아니어도 다들 이 우환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우환. 네? 이 우환의식에 해당되는 서양 사람들의 의식은 뭐냐? 이거요, 이 죄의식이라고. 이 미친놈들이지.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한다. 특히 너의 죄를 대속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는 구원의 가망이 없다. 바이킹 영화에서도 계속 그런 문제가 이 신부가 잡혀가지고 바이킹 문화를 이해하면서 큰다고. 근데 그 바이킹 문화를 다 이해를 하면서 바이킹을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 신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또 저쪽 잉글랜드 쳐들어갈 때 여기 또 선봉장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 붙잡혀. 그래서 거기서 또 이놈 배신했다고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을 뻔한 거 같다가 거기 왕이 쓸모있다 내려라 그래서 살려다거든. 그 얘기를 해보니까 보통 라틴어고 뭐 다 돌돌 하는데 엄청나거든. 근데 이 왕이 기독교 이전 문명에 대해서 궁금한 거야. 이거를 모르면 전쟁에서 못 이긴다 이거야. 이 예수쟁이들, 이 신부 새끼들 데리면 얘들 말 믿다가는 이게 망한다 이게 내가. 그래도 걔하고 대화를 하는데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얘 사정을 들어. 그래가지고 얘와 대화하는 게 아주 진짜 재밌어 이게. 그 얘가 또 나중에 협상팀으로 가거든. 이 왕의 영국 왕의 또 협상대장으로 가서 그러는데 거기서 협상을 성공시키고 얘는 또 신봇을 입고 글로 가요. 그쪽 배를 타고 내 고향은 바이킹 고향이라고 또 거기 가거든. 그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이 종교의 이 갈등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나타나거든요. 재밌어요. 그게. 내가 왜 이 얘기를 했죠? 서양은 우리는 우환의식. 이게 선비의 적이란 말이에요. 이 죄라는 건 이건 개똥이죠. 우리가 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토인비의 Christianity Among the World Religion이라는 그 작품을 보면은 신부들이 와가지고 막 배우해서 형제여 당신은 죄인입니다. 니시를 죄인은 중만을 이제 배워가지고 그렇게 죄인은 이 새끼야 내가 무슨 형벌을 범했길래 나보고 죄인이라. 죄라는 거는 죄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냐? 왜 내가 범죄를 저질렀냐? 결국 죄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허약성, 인간의 한계, 뭐 이런 거를 말한 건데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하여튼 이 우환의식과 죄라고 하는 거.
이 우한에서는 이제 이 우한의식에는 결국 예를 들면 중용으로 가는 성으로 가는 거고 공자로 가면 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완전히 이제 신앙으로 가는 거죠.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가는 거죠. 이게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과연 이 보국 안민의 계가 어디서 나올 것이냐. 아, 애석하도다. 애석하도다. 이 우한의식을 갖고 보니까 애석하다. 어금세인. 어금이라는 거는 지금이죠. 지금의 세상 사람들은 지금 시운을 알지 못한다 그랬거든. 이게 상당히 리얼한 말 아니에요. 에? 우리가 어떤 그 시대의 운명에 지금 빠져 있는지, 니들이 지금 하루하루 농사 짓고 살면 되는 거냐?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 수운이 얼마나 대단한 걸 지금 보고 있는 거냐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고, 지금 곧 이러이러한 위기가 닥치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안타까운 거지,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농촌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농촌 문제가, 난 농촌 문제에 떠들어서 나한테 뭐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거야말로 순수하게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왜 농촌은 해결할 방도가 있는데, 그런 거 그냥 농협 같은 그런 위선적 거대 조직을 비대화 시켜놓고, 농촌을 살릴 기회가 얼마나 게 잘못 들어가고 있다. 이건 우리가 국민들이 의식을 해가지고 바로 잡아야 되고, 농촌이 망하면은 이 망한다. 왜 이때 이 상황에서 이게 같은 문제는 아니라도 내가 성경신의 얘기를 이 사람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성경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서양이 쳐들어와서 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보국,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될 텐데, 이놈들이 시운을 모른다, 이 사람들이. 세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고, 내 말을, 이와 같은 나의 말을, 이 말을 나에게서 들으면 집에 들어가서는 뭐야? 입즉, 여기 출즉이 나오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은 마음속으로 신비. 다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아니야, 마 구라 쌩구라 치네 하고서 아니야, 나 그렇지 않아. 뭐 우리나라 잘 가.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신비라는 거야. 마음속으로는 아니야. 이런다는 거야. 그리고 나오면은 집 밖에 나오면 이 새끼들이 골목에서 수근수근 대면서 자기 욕한다는 거야. 항의죠. 항의라는 게 나와서 향원들이지. 수근수근 대면서 요새 좀 수은이라는 애가 제가 좀 미쳤다. 뭐 어디 가서 정멸굴에 가서 그냥 뭐 도 닦는다고 그러고 뭐 어디 뭐 철점을 한다고 그러더니 애가 뭐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러고 만다 이거야. 지금 같은 얘기죠. 정치인들이 농촌 문제를 그거를 정말 바로 잡아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북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줄 몰라요. 남북 문제보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불순 도덕. 도와 덕을 따르지 않아. 그러니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이냐. 심가외라. 진실로 이것은 왜 사람들이 자기의 그 성경에서 우러나오는 메시지를 안 듣고 들어가면 속으로 마음속으로 에이 뭐 밖에 나오면 지들끼리 쏘근쏘근 대고 그러면서 도덕을 상실해 간다고 하는 거예요. 도덕을 상실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동체 정신이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각자위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각자위심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지금 이게 심가외라. 응?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야. 근데 여기 현자, 여기 이제 이 세인이 말이야, 여기 좀 이런 거지. 그런데 현자는 이 지식분자들이 당시에 거기 용담에 찾아오는 상당한 지식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들으면은 기옥불연이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고 자기들의 편견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 편견을 가지고 그럴 리 없다 하고 부정해버린다 이거야. 여기 기혹불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관성에 의해서 그럴 리 없다. 그러니 내가 개탄하지 않을 수 있겠냐. 나는 개탄밖에 없다 이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은 뭐 자기가 이거 진리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뭐 이런데 내가 뭘 할 거냐. 나도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나도 평생을. 동양 철학 한다고 해서 뭐 미친놈이라고. 기독교가 이게 진짜 잘못된 거다. 우리 어머님은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지. 가장 독실한 기독교인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네 생각대로 공부하는 대로 해라. 그것이 내 진리다. 내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러나 세라는 거요. 세상 돌아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나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나 혼자 내가 용담에서 외친 거지 무슨 이거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 다 잡아다가 종아리 칠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건 뭐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건 우나이. 이게 우커나이라고 그래. 무가내라 그러잖아 우리가. 무가내라. 이게 어떻게 할 도리 없다. 망략 기출이라고 그랬어. 망략. 그래서 아쉬운 대로 내가 있기 전에 소략하게나마 그것을 적는다. 내 생각을 적어서 이것을 효유 하나의 깨우침으로써 민중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어네스트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행위로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어. 그러나 이거를 고치는 거는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내 생각을 써서 남기는 것밖에 없다. 진실한 거지. 나도 이거 뭐 방법 없잖아요. 이게. 나는 예수다. 저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써서 남기는 거예요. 나의 예수에 대한 생각을 내가 뭐 어디 가서 설교를 하게 해. 날 모셔다가 저 100만 성도 뭐 저 빌리그라함의 설교같이 들리게끔 해준 도 될까 말까 한 건데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 그러나 내가 나는 예수다라는 책을 쓰면은 읽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로마서 강해도 그렇게 잘 읽었다고. 보수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읽는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쓰기만 하십시오. 쓰기만 하면 읽습니다. 수은도 벌써 그 예지를 터득한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쓰는 것밖에 없다. 써서 이 세상에다 남기는 수밖에. 이게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고. 그러니 이 책을 공경되이 받아라. 이거를 지금 보는 사람들은 공경한 마음으로 이 책을 받아라. 나의 훈사를 흠제 공경할지어다. 여기 흠이라는 것도 경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신패 이런 말도 있지만은 아주 그 흠이에요. 흠. 나의
이 교훈이 되는 말씀을 삼가 공경할지어다. 이건 이 수훈의 문장은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은 뭐가 진실하잖아. 그리고 그 당시 세인들이 내 말을 다 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포독을 했어도 결론은 뭐예요? 사람들이 신비 속으로 에이 쟤 뭐 헛소리야 그러면서 수근거리면서 자기 배척하고 도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현자들도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그 당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받아들여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신비주의로 날뛰는 거지. 근데 수훈은 그걸 거부했잖아요. 오늘 우리나라에도 전부가 그런 종교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치고 사기성이 없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그게 문제라 이거지. 하여튼 수훈 선생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거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없어. 이게 너무 평범하거든. 이게. 예? 그 이 양반은 그런데 이거를 솔직하게 써놓고 갔기 때문에 1000만 년 이거는 빛이 나지. 1000만 년 빛이 나는 거야 이게. 1, 2년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왜 인류 사상 종교를 개창한다고 하는 사람 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다들 나를 그냥 저건 돈놈이야. 그렇지만은 내 가슴으로 개탄하면서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도 어찌할 바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이 고민해보니까 쓰는 수밖에 없더라. 써서 남기자. 그래서 이 진리가 펼치도록 하자. 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종교는 초월이 아니다. 종교는 절대자에 대한 귀의가 아니다. 종교는 신비가 아니다. 이런 거를 수훈 선생은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대에 하느님을 올바르게 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느님은 결코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고 성경신의 존재로서 우리 삶과 더불어 같이 가는 그러한 존재 그 자체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